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그녀 눈가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남편한테 무시당한 얼굴이 역력했죠.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 저편에선 친구가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올해 41살 부산 해운대에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30년 가까이 하시던 음식점을 물려받았죠. 5년 전 제가 승계하면서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꿨고 젊은 감각으로 메뉴도 재구성했어요. SNS 마케팅도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죠. 본점 매출이 2배로 뛰면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쏟아졌고 지금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 직영점 포함해서 7개 매장을 운영 중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겠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안정적이니까요. 하지만 제겐 누구한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어요. 친구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릴 적 저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셨거든요. 학교 끝나면 곧장 가게로 가서 설거지 돕고 홀 청소를 했죠. 친구들이 PC방 가고 놀 때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숙제를 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또래들과 거리가 생겼고 몇몇 아이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따돌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죠. 그 무리 중심엔 현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시절 저를 지켜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민수, 정호, 승기. 이 셋은 괴롭힘 당하는 저를 감싸주고 함께 밥도 먹어줬죠. 덕분에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동창회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 굳이 불편한 얼굴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 민수가 술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어요. 이번 주말에 동창회가 또 있다면서 같이 나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관심 없다고 했죠. 거기 나가서 뭐 하냐고요. 아는 애들도 없는데. 민수는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사는데 한번 뽐내러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정우도 거들었죠. 이번에 지은이도 나온다는데 안 갈 거냐고요. 지은. 그 이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학교 때 제가 짝사랑했던 여자였거든요. 청순한 얼굴에 조용한 성격이었죠. 항상 도서관에서 책 읽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고백할 용기도 없이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지은이네 가족이 서울로 이사가면서 연락이 끊겼죠. 진짜로 나온다는 말에 저는 동창회에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저녁 해운대 근처 고깃집에 도착했어요. 3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쉽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들끼리 신나게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저는 민수와 정우 옆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 그녀가 보였어요. 지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세월이 흘렀어도 그 맑은 눈빛은 그대로더라고요. 가슴이 떨렸어요. 옆에 앉은 민수가 제 표정 보고 피식 웃으면서 아직도 좋아하나 보다고 놀렸죠. 그리고 또 한 명 눈에 들어오는 얼굴이 있었어요. 현철.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였죠. 여전히 건들거리는 표정이 보기 싫더라고요. 현철도 저를 발견했는지 눈이 마주쳤고 그러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척 인사를 건넸죠. 오랜만이라면서 요즘 잘 나간다는 얘기 들었다면서 출세했다고 축하한다면서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 사람이 친한 척하니 역겨웠어요.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섰죠. 현철은 뒤에서 뭐라 중얼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다들 점점 취해갔죠. 그때 현철이 다시 제 옆으로 왔어요. 이번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옛날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요. 자기가 진짜 철없었다면서 후회 많이 했는데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고요. 현철이 말을 이었어요. 자기 집안 형편이 안 좋았던 거 알잖냐면서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가게 하시면서 잘 사시고 저도 맨날 깨끗한 옷 입고 다녔다면서요. 그게 배 아팠다고요. 어린 마음에 열등감이 그렇게 표출됐나 보다면서요.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와서 과거를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현철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동창회가 끝날 때까지 저는 지은이한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 후로 현철이 자주 연락을 했어요. 사소한 안부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죠. 그러더니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술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자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편해졌어요. 현철은 확실히 철이 든 것 같았거든요. 당구도 치러 다니고 스크린 골프도 가끔 쳤죠. 그러던 어느 날 현철이 넌지시 물었어요.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요.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다면서요.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더라고요.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언제 정리될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프랜차이즈 하나 좀 싸게 내줄 수 없냐고요. 순간 속내가 보였어요. 이게 목적이었구나. 저를 계속 만났던 이유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좀 어렵다고요. 다른 점주들한테도 같은 조건 적용해야 한다고요. 대신 처음 석 달은 수수료 면제해주겠다고 했죠. 현철 표정이 굳었어요. 아니 됐다면서 자기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면서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현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와이프랑 같이 제 가게 가서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게에 있냐고 물어봤고 있다고 했죠. 마감 시간쯤 오겠다면서 문 닫고 같이 한잔하자고요. 저는 오늘 재료 소진이 빨리 될 것 같으니 일찍 닫겠다고 했어요. 와이프를 데리고 온다길래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았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마감했죠. 준비한 재료가 현철 부부 접대용 빼고는 다 소진됐거든요. 저녁 8시쯤 현철이 아내와 함께 나타났어요. 현철 아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믿을 수 없을 만큼 청순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지은이를 처음 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맑은 눈빛에 조용한 미소. 제 이상형 그 자체였죠.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영준이라고 소개했고 현철 아내는 수진이라고 했어요. 수진 씨는 남편이 제 가게 음식 맛있다고 칭찬을 엄청 했다면서 수줍게 웃었죠. 자리를 안내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요리를 시작하니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친구 아내를 봤을 뿐인데 음식을 내오면서 현철 부부를 관찰했어요. 현철은 수진 씨한테 함부로 대했죠. 자기가 먹으려던 걸 왜 집어먹냐면서 짜증을 냈어요.
수진 씨는 미안하다며 멋쩍게 웃었고 현철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죠. 수진 씨는 제 눈치만 살폈어요. 모든 게 익숙하다는 듯이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현철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수진 씨가 무심코 뭔가 말하면 머리를 밀치거나 눈을 흘겼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요. 보다 못해 제가 말했어요.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와이프 머리를 그렇게 밀치면 안 된다고요. 현철은 제가 뭘 아냐면서 수진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고 했어요. 대화 주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현철은 계속 사업 얘기만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냥 듣는 척하면서 술만 따라줬죠. 빨리 취해서 집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철한테 술을 따라주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 수진 씨한테 갔어요. 슬픈 미소를 짓는 그녀가 안타까웠죠.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까. 수진 씨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현철은 점점 더 술에 취해갔어요. 그러면서 수진 씨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제가 결혼 안 한 게 축복인 줄 알라면서요. 자기는 돈 벌어와 봤자 집에 이런 식충이가 있다면서요. 몸 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밤에 잘해주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상전 모시고 사는 것 같다면서요. 저는 취했다고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고요. 현철은 자기가 뭐 없는 말 했냐고 따져 물었고 수진 씨한테 내 말이 틀렸냐고 물어봤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만하라고 많이 취했다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현철은 뭘 그만하냐면서 자기 말이 틀렸냐면서 계속 주정을 부렸어요. 한참 떠들던 현철은 결국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었죠. 수진 씨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면서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우는 게 분명했죠. 저는 걱정이 돼서 화장실 앞 복도까지 따라갔어요.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나왔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고, 죄송하다고, 괜히 와서 추태만 부렸다고 했어요. 저는 수진 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했죠. 현철이 저 친구가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수진 씨는 다 맞는 말이라면서 그리고 오늘은 많이 취해서 더 저러는 거라면서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저 사람이 저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참고 살지 말라고요. 수진 씨도 수진 씨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듯이 그러냐고요. 제 말에 수진 씨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 씨부터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 한다고 했죠. 수진 씨는 죄송하다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면서 울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수진 씨는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이 그녀 어깨에 닿았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했어요. 수진 씨 우는 거 보면 제 마음도 아프다고요. 수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이성이 끊어졌어요. 저는 그녀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으며 입을 맞췄어요. 수진 씨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받아줬어요. 현철이 그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인지 그녀한테 마음이 더 갔죠. 저와 수진 씨는 잠든 현철을 뒤로 한 채 화장실에서 뜨겁게 얽혔어요.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정말 오늘 처음 봤고 만난 지 불과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 여자한테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다음을 기약했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게 느껴졌죠. 대리기사를 불러서 현철과 수진 씨를 태워보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 씨와 연락하면서 계속 현철 몰래 만나고 있어요. 수진 씨가 현철과 이혼하고 제게 왔으면 하는데 잘하는 선택이겠죠. 더 이상 현철 옆에 있는 그녀를 보기가 힘들어요. 수진 씨와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현철이 회사에 있는 시간, 늦은 밤, 주말 오전. 틈만 나면 만났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들킬까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심성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수진 씨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수진 씨는 제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조금씩 털어놨어요. 현철과 결혼한 지 5년째라고 했어요. 연애할 때는 괜찮았다고요. 착하고 다정했다면서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대요.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면서 스트레스를 수진 씨한테 풀기 시작했고 점점 폭언이 심해졌다고요. 수진 씨는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면역력이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일을 나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대요. 현철은 그런 수진 씨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쓸모없다고 계속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수진 씨한테 말했어요. 이혼하라고요. 저랑 같이 살자고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수진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라고요. 이혼한 딸을 용납하지 못하실 거라면서요. 그리고 현철이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지 않다고요. 자존심이 세서 절대 놔주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다그칠 수도 없었죠. 그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수진 씨와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고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제 가게 2층 사무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부산 외곽 조용한 펜션에 가기도 했죠. 매번 만날 때마다 수진 씨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게 꿈만 같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현철이 눈치를 챈 거예요. 어느 날 현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고요.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차가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녁 8시 현철과 만났어요. 해운대 바닷가 근처 조용한 술집이었어요. 현철은 이미 와 있었고 앞에 소주병이 1병 놓여 있었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현철이 말했어요. 형, 내 와이프 만나고 있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뭔 소리냐고,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현철은 웃지 않았어요. 오해 아니라고요. 다 알고 있다고요. 수진이 핸드폰 문자 보고 알았다면서요. 현철이 말했어요. 형을 믿었다고요. 과거를 사과하고 다시 친구가 됐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형이 제 와이프를 가로챌 줄은 몰랐다면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수진 씨를 사랑한다고요. 현철, 내가 수진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봤다고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붙잡고 있냐고요. 현철이 소주잔을 집어 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형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수진이를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사랑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식충이라고 하고 쓸모없다고 하고 머리를 밀치는 게 사랑이냐고요. 현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현철이 말했어요. 알겠다고요. 수진이 형한테 가고 싶어 하면 보내주겠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다면서요. 형이랑 다시는 보지 말자고요. 친구고 뭐고 다 끝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현철이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어요. 수진 씨는 울었어요. 미안하다고요. 자기 때문에 형이랑 현철 사이가 나빠졌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라고요. 수진 씨가 행복하면 된다고요. 일주일 후 수진 씨가 집을 나왔어요. 현철과 이혼 협의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됐어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아무것도 받지 않았대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다면서요. 수진 씨는 제 집으로 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죠. 제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매일 아침 수진 씨 얼굴을 보고 눈을 뜨고 밤에는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수진 씨는 점점 밝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어요. 제 가게 일도 가끔 도와주기 시작했죠. 몸이 약하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수진 씨는 괜찮다면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뭔가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요. 현철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동창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수와 정우는 제 편을 들어줬고 잘 됐다면서 축하해줬죠. 6개월이 지났어요. 수진 씨와 저는 결혼을 했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식을 올렸죠. 수진 씨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저를 만나보시고는 마음을 여셨어요. 딸이 행복해 보인다면서 허락해 주셨죠. 지금 수진 씨는 제 옆에서 웃고 있어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요. 무시당하지도 않고요. 매일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현철한테는 미안한 일이에요.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수진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으니까요. 그녀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참 묘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진 씨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출퇴근길인지 집에서 쉬면서 보시는 건지 혹시 해외에서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